안녕하세요, 배투브 구독자 여러분들. 배마입니다. 오늘도 제 인생 라이브러리에 쌓인 많은 썰들 중에 하나를 풀어볼 건데요. 이건 뭐 좀 시간이 지난 썰이죠. 한 카드 도난범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시는 재작년 여름, 경기도 쪽에서 살던 저는 이사간 후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던 친구놈을 만나러 꽤 먼 지역으로 놀러 갔었습니다. 뭐 친구 있습니다. 쉬라고요. 이 부분에서 태클을 거신다면 정중히 차단하겠습니다. 저는 당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와중이었는데 보통 갈 길이 멀면 중간에 휴게소를 들르잖아요. 이때 너무너무 배가 고픈 저는 그 창렬 휴게소에서 창렬 핫바를 사 먹게 되었는데 이때 제 카드로 계산을 하게 되었죠. 아마 이 시점에서 제가 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해서 친구와 함께 맛있게 고기를 먹었고 내가 이 멀리까지 찾아왔는데도 더치페이 하자는 친구 새끼한테 한숨을 쉬면서 주머니를 뒤졌는데 어? 카드가 없네? 여기서 잠깐. 배만은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고 맨몸에 그냥 카드랑 약간의 현찰, 신분증만 들고 다니는 몹쓸 버릇이 있다는 것. 지갑은 주머니에 넣기엔 너무 커서 외투를 입는 겨울이나 가을이 아닌 이상 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한꺼번에 많이 날려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카드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전 큰일 나게 된 거죠. 내가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믿지도 않고 계산하기 싫어서 구라치냐고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서 억지로 대신 계산을 한 씹새끼. 아니, 친구는 뒤로 하고 저는 바로 카드 분실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카드를 잃어버린 시점부터 한 2시간 정도 지난 때라서 이거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하고 귀찮네 정도까지만 생각한 상태였어요. 설마 누군가 제 카드를 썼을 거라곤 의심도 하지 않았죠. 따르르르릉.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네, 제가 카드를 분실했는데요. 그러자 상담원은 엄청나게 차분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20만원 정도 쓰신 건 본인이 결제하신 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이미 카드 정지를 하려고 한 시점은 이 새끼가 내 카드로 택시를 타고 수 킬로미터를 질주한 후 모 편의점에서 5만 가지 상품을 결제한 후였습니다. 이 새끼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돌한 행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길가에 뭘 놔두더라도 자전거가 아니면 안 훔쳐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안과 국민의식이 좋은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리고 편의점이면 CCTV가 없을 리가 없고 택시도 블랙박스가 없을 리가 없고 이거 뭐 빠꾸 없는 녀석이구만. 심지어 이 새끼가 제 카드를 쓴 편의점은 동네 경찰서 바로 뒤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큰일이다. 생각보다 훨씬 미친놈이야. 다행히도 제 카드에 연결된 은행에는 보상제도라는 게 있어서 제 개인 과실 10%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금액은 복구하게 됐지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을 모르는 당돌한 새끼를 어떻게든 잡고 싶은,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거 뭔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게 된 이후 영상과 흐름이 비슷한데 뭔가 기분이 더럽네. 아무튼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이를 알게 된 저는 해당 편의점 주변에 있다는 그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하다가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주워서 거기까지 가는 택시비랑 편의점에서 이거 사는 돈으로 그 사람이 다 써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자 저보고 혹시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이냐면서 관할 경찰서가 어디냐고 묻더군요. 저야 뭐 경기도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는 그쪽이 아니지만 사건이 그 주변에 있을 때 일어나서 이렇게 연락드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럼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정식으로 사건 이송하세요. 뚝. 전화는 끊기고 띠용.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어 완전 버발못은 아니지만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버발못이었던 저는 이틀 후 경기도 쪽으로 돌아온 다음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설명을 했죠. 카드가 어쩌고 뭐 다른 사람이 어쩌고. 그러자 경찰이 하는 말이 그럼 그쪽에서 잃어버렸을 때 그쪽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어야지 왜 여기 와서 늦게 신고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일단 화를 한번 참고 아니 그게 그쪽 경찰서에서 원래 연락을 했었는데 거기 경찰관 분이 사건 이송을 해야 된다면서 관할 경찰서에 먼저 가보라고 하셨어요. 라고 되게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게 절차가 엄청 복잡해요.
저희 안 그래도 다른 사건들로 바쁜데 뭐 얼마 잃어버리셨다고요? 20만원? 그거 뭐 카드사에서 복구해주지 않았나요? 신고하실 거예요? 두 번 참고 아우 못 참겠다 씨발. 제가 피해를 안 입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국 경찰이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라고는 제가 찐따라서 말을 못했고, 그렇게 남의 카드를 가져가서 마음대로 썼는데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건 제가 억울해서 꼭 잡고 싶어요.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저한테 뭔 편지지 같은 서류와 펜을 줬습니다. 사건 이송 신청서였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에 뭐 제 개인정보, 사건의 개요와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 증거, 꼭 잡고 싶다 등등의 내용을 적어서 해당 경찰서로 보내면 한 1주에서 2주쯤에 걸쳐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노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정말 법의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직접 써서 우체국까지 간 다음 처음에 사건이 일어난 경찰서 쪽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무조건 범인을 잡았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렇게 신고하기 전에 경찰관 분들이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게 해주려고 혼자서 증거를 찾을 만큼 찾아냈거든요. 첫 번째, 당시 범죄자가 택시를 탔던 시기에 택시 블랙박스와 영수증을 확보했다. 뭔 택시 정보 사이트 같은 데서 알아낸 해당 택시 차량 번호를 통해서 택시 회사와 연결하고, 그리고 그 새끼가 타고 갔던 택시의 기사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와 이것도 진짜 이야기가 긴데, 기사님은 당시 70살은 넘기신 초고령의 할아버지였는데 성격이 그렇게 좋으시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이건 기사님의 잘못이라는 건 아니지만 블랙박스라는 것의 개념도 잘 모르셨고 귀도 안 좋으셔서 통화를 하는데 계속 크게 설명을 드리느라 목이 진짜 아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야기가 또 길어지니까 정말 진짜 정말 힘들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당시 범죄자가 물건들을 마구 구매했던 편의점의 CCTV와 영수증, 그리고 편의점 직원분의 증언도 확보했다. 다행히 카드 결제 내역에 있던 편의점 이름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곳이어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해당 편의점 사장님에게 요청을 드렸더니 택시기사분과는 다르게 모든 방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완벽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도움들을 전혀 안 줘도 상관이 없는데 다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편의점 영수증에는 무슨 액티비아, 건강식품이랑 뭐 불족발, 맥주 이런 게 목록에 쭈루룩 있길래 나이가 좀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인가 생각했어요. CCTV 장면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대놓고 다 찍혔던데 머리가 반짝반짝하신 머머리 아재분이시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전 99%의 확신으로 이 새끼는 잡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 이 녀석이 너무 증거를 당당하게 남기고 다녔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정도를 확보했으면 수사 이후에 얼마나 금방 잡히겠습니까? 당시 저는 신나갖고 제 페이지에도 겁나 글을 올리면서 현황을 알렸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났을까? 제가 그런 증거자료와 함께 보낸 사건 이송 후 우편을 받은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기대에 차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아, 이걸 이쪽으로 이송을 하셨네. 좀 많이 늦은 것 같은데. 화를 세 번째 참고 에라이 이번엔 못 참아. 아니 저기요 경찰관님, 님 경찰서에 처음에 전화했을 때 저보고 사건 이송을 먼저 하라고 해서 그걸 절차를 따랐고 관할 경찰서에서 이송하는데 2주가 걸린다고 설명도 들어서 알겠다고 한 뒤 바로 작성해서 보내는데 대체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안 늦게 보냅니까? 참나. 라고 물론 말은 못했죠. 늦게 알려드린 건 죄송한데 제가 첨부한 증거 자료를 보시면 영수증이랑 CCTV 화면에 인상착의도 다 나오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혹시 이 사람이 해당 편의점을 자주 이용했나요? 라고 묻더군요. 아니 진짜 환장하겠네. 저기요 경찰관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이쪽 사는 사람 아니면 제가 사는 데로 가서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하신 분이 그 사람이 해당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볼 거면 차라리 편의점 점주에게 물어보시던가요. CCTV를 예전 것까지 돌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참. 이라고 물론 말 못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찰관분은 이게 얼굴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잡아서 조사를 해야 돼요. 일단 주변 사는 사람 같으니 잠복 수사를 얼마 동안 진행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니까 저나 여러분이 영화관 등에서 본 CSI나 FBI 같은 수사물처럼 CCTV에 얼굴이 잡힌다고 해서 이 새끼 31세 무직 김배마 라고 그 사람을 바로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얼굴을 가진 사람을 직접 잡아내서 조사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였죠. 뭐 제가 사건이 큰 사건이 아니라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개인정보법이다 프라이버시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평소 인상착의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할 테니까 뭐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에 걸쳐 수사 중이라는 문자만 간간히 오더니 뚜둔 뭐 15년 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달 만인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범인을 특정하거나 추적할 단서가 없어 부득이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라는 마지막 문자가 오더군요. 뭐 CCTV만으로 잡을 수 없는 거라면 해당 편의점이나 주변 건물의 CCTV, 범행 후의 동선에 포함된 가게들을 탐문 수사해봐도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뭐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 저희가 이 사건만 담당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계속 이 사건을 잡고 있을 순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뭐 말로만 듣던 세기의 이상한 미해결 사건이 뭐 저한테도 실현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인생 꿀팁. 자신이 평소에 살던 곳이 아닌 타지에서 남의 카드를 주었을 땐 존나 당당하게 CCTV에 찍혀가면서 긁고 싶은 만큼 긁은 후 대충 버려도 1년에서 2년간 그 지역을 재방문해서 경찰을 만나지 않는다면 미해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은 너무 같고요.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진짜 못 찾아낼 수도 있어요. 한국의 수사 시스템상 범인을 진짜 어쩔 수 없이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일부 경찰분들 말이에요. 나름 경찰을 믿고 해결을 위해 맡기러 오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일까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나 존나 억울해 와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 일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적이 있었는데 게시된 지 하루 만에 귀신같이 무슨 꽤나 큰 경찰청 기무반인지 보안과인지 같은 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부서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뭐 동네 경찰서도 아니고 해당 지역의 경찰청이었어요. 비슷한 사건을 쥐잡듯이 뒤져보니 이 사람인 것 같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건 뭐 개인정보법에서 괜찮은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선 한국 경찰의 이미지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되게 길게 하셨는데 결론은 뭐 제가 올린 글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협박은 아니었겠죠? 여기서 이상한 건 전 분명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그 글을 퍼가서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한 거였더라고요. 아니 뭐 국민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고 뭐 그런 거 뭘 하려나 본데 왜 일베를 보고 왜 그쪽의 게시글을 신경 썼던 건지 뭐 당시에는 박근혜 정권이었긴 한데 뭔가 이상하네. 아무튼 뭐 당시에 저는 여론 파악을 하는데 그런 사이트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뒤 쫄았기도 했고 더 이상 문제를 만들기도 싫었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기분도 더 안 좋아지고 신경 쓰기 싫어져서 해당 글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다시 올리는 건 제 맘이잖아요. 그쵸? 저한테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는 거 맞죠? 그쵸? 치졸하게 이런 걸로 저기대로 하진 맙시다. 저 정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 수사를 재개해드리면 마음이 풀리겠느냐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방법으로 제가 기분이 나아질 것 같으셨는지 당시 해당 경찰서가 어디 경찰서였냐 어떤 경찰관이 전화를 했냐 이름이 뭐였냐 뭐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시면서 처벌이라도 할 것처럼 그런 말을 하셨는데 진짜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무슨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 기분 나쁘게 하는 경찰관 처벌해줄 테니까 글 좀 내려주라 뭐 이런 거 아니죠? 저는 그 경찰관이 누군지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만약 알게 되더라도 그 사람에게 무슨 행동을 취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사건을 해결하러 온 한 시민을 막대하고 대충대충 일처리를 하는 것은 한국 경찰 일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일들이 이슈가 되려고 하니까 경찰청이라는 곳이 그 사건을 뒤져서 해당 사건의 용의자도 아닌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서 글을 내려달라고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 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만 꼬리를 자르는 식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고 이건 일부를 넘어서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일을 하는 부서인 거예요? 제가 에이 기분 뭐 같네 하면서 그 경찰관 분이랑 경찰서 사람들 진급을 막고 월급을 끊기게 하면은 저는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까요? 공기관이다 보니까 이미지 관리 중요한 거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쁜 일에 대한 입을 막는 것보다는 좋은 일에 대해서 입을 열게 하는 쪽을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칭찬받는 일도 많고 좋은 일을 할 때도 많잖아요.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할 말이야 끝도 없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